2016년도 주요 업무 공통사항 제출 자료에 대하여 2개씩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임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기업 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근 의원님. 네, 홍명근 의원입니다. 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그 공시자분들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사실 우리 그 평일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에 그 폭주되는데도 휴일날까지 이렇게 근무한다는 게 사실 제가 좀 너무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제안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과 공통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금년에 이제 우리 그 공직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신 분들이 보니까 이번에 46,850건이 되더라고요. 근무 추가하신 그 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많이 나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못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축산까지 뭐 특별히 뭐 AI가 발생되거나 구제액이 됐을 때는 뭐 어차피 그런 그 비상 상황 시에서는 나와서 근무하는 게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 그 초과 근무 시간 시간당 그 급별로 다 틀리다 보니까 이제 6급이 16,682원, 7급이 9,649원, 8급이 이제 8,663원, 9급이 이제 7,830원에서 평균 9,20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하는 게 한 4시간밖에 안 된다며요? 예, 4시간. 그러면 한 17억, 한 2,520만 원이 되는데, 사실 뭐 이제 시간 수당 근무하는 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나와서 좀 가족끼리 좀 쉬어서 좀 힐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불필요한 뭐 당연히 불필요한 근무는 안 해야 되지만 일단 그 인원이 나와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각 과별로 챙기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인원이 꼭 필요한 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특정 인원의 업무가 그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희도 이제 뭐 토요일 날 일요일 가보면 우리 공자분들이 필요의 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은 뭐 핵심적인 그 회대 인원은 필요한데 추가되는 인원은 그렇게 좀 힐링에 좀 시간이 필요하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정책과 23쪽에 보면 이제 노후산업단지 뭐 수차례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실무적으로 애써주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노후산업단지의 그 특히 이제 세계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에도 그 동료 의원들께서 시정 질문도 하고 질문 발언도 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산단. 예, 세교산단. 네. 세교산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조성된 20년 이상은 이제 노후산단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인근이 이제 개발이 돼서 좀 이제 향후에 인근 지역이 개발이 돼서 그 도심 속에 산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급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이제 악취, 이발 업종 4개수 정도가 있습니다. 4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 자체적으로 아니면 필요하면 저희가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그 방지 시설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 및 지원을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도심 속 그러니까 인근 주거지와 어울리는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그 산단의 그 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저희 경쟁력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1억 2천만 원 연구 용역을 좀 하기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간에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세교 산단이 앞으로 도심 속 산단으로서 어떻게 이 구조를 개선해 나갈 건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이제 청북면 토지들이 해결이 잘 돼서 이제 주민들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평묘고 학부모님들과 또 세계중학교 교수님들랑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 악취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기업에서도 흑자가 많이 나고 또 단기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그 집중기술이나 환경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분들한테 그 부과시키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그쪽이 이제 경기도에서 대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지도 점검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랑 같이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기술 진단을 통해서 그 업체별로 어떤 그 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좋은지 이런 저희가 기술 진단을 저희가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스스로 주로 이제 그 비용을 악취 개선 비용을 기업체 스스로 이제 부담을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 이제 도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 악취가 최소한 되도록 이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목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율북리 그 산단에 이제 지난번 그 경기도시공사하고 이제 그 매각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잘 됐나요? 어연한 상태가 예. 그 수박장 그 부분은 현재 그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매각을 할 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조건으로 민원 해결을 만약 민원을 해결을 못하면 폐기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을 그 계약 조건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업체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아마 이제 소송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송에 되면 우리 그 주민들은 정말 그 추운데 정말 그 1년 넘게 이렇게 정말 협상이 잘 안 돼서 뭐 경기도까지 찾아가고 우리 시에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지난번에 시위도 하셨지만은 이런 부분이 사실 선결 그 조건이 그런 그 조건부 승인했다면은 그런 걸 명시해서 거시를 해드리면은 주민들도 화가 안 났을 텐데 앞으로도 그런 그 문제점이 있다면 조건부 승인이라면은 그렇게 아주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명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면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그 저희 시에 승낙을 받고 매각을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저희 시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제 업체에 매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 이제 경기도시공사와 주민 그 대책위원회라는 협의를 통해서 소송을 만약에 이제 그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소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송 중에서도 이제 그 주민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그 주민들이 추천하는 그 법인이나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가 상위 기관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 재산관리는 우리가 또 평택시에서 관리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 땅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매각한 게 아니고요.
그 땅 자체가 경기도시공사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뭐 관여할 권한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그거는- 당연히 협의를 해줬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원이 발생을 그래서 했고. 그런 앞으로 이제 그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사전에 좀 그 협의를 좀 해달라고 좀 공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이제 도시가스 문제는 뭐 지난번에 올해까지 통과가 돼서 이제 예산도 이제 확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뭐 90몇 프로 그러지만 아직 농촌에 가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뭐 이제 답변 하나도 괜찮습니다. 예, 예. 37쪽에 읍면동에 그 직업 상담사가 이제 15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에서 그 나와 있는 건가 출장 어려? 상주로 시킨 건가요? 그게? 예, 그 동사무소에 상정. 상주. 예. 그건 어디 소관이에요, 그럼? 그거는 저희가 그 일자리 센터를 저기 외주를 줬어요. 민노 위탁을 줬어요. 예. 그 사람들은 저기 연봉이 얼마 정도 하더라 그럼? 매월 200만 원. 그 우리 시에서 뭐 지금 빼고 있는 건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종은 지정이는 네.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왔다 갔다. 의장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예, 24쪽에 24쪽 보면 보성 근로자 복지관 권리 추진 및 기본민 실시계 용역 착수 및 준공이 나와 있죠. 그게 근로복지관을 짓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설명해 주세요. 여기 이제 당초 그 포송 국가공단 안에 이제 그 글로비스 그 사이에 그 도로가 있습니다. 네. 그 도로를 이제 그 부지가 서로 이제 글로비스에서 그 서로 마주보고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애로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를 용지 폐지해가지고 그 회사 부지로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매각 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재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그 근로자 복지 예산을 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매각 대금은 얼마예요? 한 26억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이건 건 아니에요. 59억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은 57억입니다. 그 57억에도 우리 시에서 또 진행해줬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매각 대금은 이제 57억이 있었는데요. 그 부지를 저희가 이제 17억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돈으로다가 이제 그 45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작아서 거기 이제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20억을 시에서 이제 투자해서 총도 건축비를 이제 60억 잡아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지금 그 시시 설계 그 계획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근로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용도 변경이나 행정에 관련된 거 편의사항 다 제공해 줬지요. 예산도 투자해주고. 근로복지관 짓기 위해서. 근데 간담회 때 보면은 우리 평택시가 참 밀려다녀 그 사람들한테. 왜 돈 주고 땅 좀 다 해주면서 왜 회의 때 보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밀려다니냐고. 그 평택시장에 힘이 없어요. 밀려다니는 건 아닙니다. 밀려다니더라고. 나도 길을 가는데 답답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밀려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기업체 의견을 제가 청취하고 의견 듣는 게 아니라 반영을, 예. 의견을 들어서 한 번 들었으면은 그것도 확고하게 추진 계획에 대해서 딱 짜놔서 말을 해주지 왜 질질 끌려다니냐고. 사실 이제 20억이 아니고 더 요청을 했었는데 해줬잖아요 다. 네, 20억 이상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형평성이나 이런 걸 들어서 물론 20억, 그 이게 네. 그쪽에서 건축과 회계과 그다음에 기업체과 과장들이 다 모였지만은
어찌 세 과가 전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해서 예. 추진 계획이 따로 대로 시에 추진에 들어 해야지. 왜 그 시, 그 근로복지관 그 경제 연합회장한테 회의를 끌려다니면서 의원들한테 난감하게 만드냐고. 저 의원님 그 제가 상세한 상황 파악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근로자 복지 해주는 거 좋아요. 해주는 거 좋지만은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따라서 말을 해줘야지. 질질 끌려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가 어제 답답해서 회의에서 그 얘기 했어요. 왜? 네, 끌려다니는 갑이 누군지 어린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가까우로 분명히 정해줘야 할 거 아니요. 예. 근데 이제 의원님 이건 저 근로자 복지화가는 저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해줄까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해줄까지 좋지만은 어떤 행정적인 법률적인 걸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추진 계획을 해서 그걸 해줘야지. 왜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게 질질 끌려다니냐고. 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해달라는 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는 민원의 사항에 대변해줘서 민원을 편을 들어서 행정부를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지만은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맨날 오거노만 욕먹는 그리고 회계과, 건축과, 기업정책과 협의를 해서 같이 아니 의원님 저희가 약간 저기 그 기업체에서 건의하는 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지만 돈 주고. 규정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저희가 뭐 규정이 그럼 딱 떨어서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네. 그런 반복을 하는 간담회 요청을 안 하는데 네. 미적미적 가니까 간담회 요청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구 시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행부 지타할 수밖에 더 있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 파악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승기 산업단지 관리계 기본계획 저 우리가 그 용적률 올려줬지요. 뭐 도시공사에다 현무투자에서 뭐 20% 지원을 가지고 지금 조성공사 다 끝나가지고 이제 등록을 받았지만은 지금 분양이 안 됐지요. 다. 포순 이산단, 예, 예. 포순 이산단이요? 예. 한 80% 분양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이렇게 또 행정적인 저기 용 지원 시설 관련된 거를 250에 400%에 다 올려주는데 예, 예. 그 다 매각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매각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아니 다 안 됐잖아요. 지금. 일부만 남은 거죠. 이거 다시 뭐 도시공사할 때 다 지적드리겠지만은 우리 협력 체계를 잘해가지고 빨리 그 매각이 되도록 예. 해주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31쪽에 황해경제대 개발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였죠. 예.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이 현장 활동 나갔는데 여기 유치 업종이 이게 빠졌네. 그 화학물질이라고 표기가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쪽에 포승의 또 국가산업단지 평택항 개발협에서 군지, 납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한강유행지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황해경제 자유지역에 63만 평을 개발하면서 유치 업종을 화학물질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유치 업종에 자동차 부품하고 전자 부품만 등 나왔는데 이 화학물질이라고 표기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모든 다른 부분 빼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회사를 뭐 유치하면 또 안 돼. 네. 그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건 제재를 해줘서 모든 지역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토대를 제대로 주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산업, 그럼 보존자들 다 산업단지를 만들어가 이주대책을 다 해줘요. 그리고 현덕지구는 이제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이 언론 보도를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언론에 뭐라고 하면 중국 차이나타운이라 그래. 차이나타운. 그 중국에 다 사가지고 중국 기업인 줄 알아. 홍보실이나 기업정책과에서 언론인한테 또 홍보를 제대로 하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라 그래서 중국 차이나타운, 중국 차이나테슬 뭐 그렇게 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 장사하는 거 아니냐. 중국 사람들이 땅 팔면서 저기 언론기관에 좀 홍보할 때, 저 언론 신문 보도할 때 좀 자세하게 좀 해주라래요. 그냥 큰 타이틀에다가 그냥 지금 큰
큰 타이틀만 보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건 뭐 경기도 황해청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언론 보도는 좀 제대로 좀 하게 해주라고요. 예,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32쪽 동료인이 지적했지만 참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도시가스가 평택시 95%가 90.5%가 공급률이 됐다는데 농어촌 지역에 와서 이 얘기하면 매 맞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네. 그 삼천리 가스가 배관 투자비를 많이 좀 투자를 하게 삼천리 가스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 경기도에다 그 삼천리 가스에서 요금 받아가지고 0.5%를 내주는 거예요? 그 지금 삼천리에서 먹고 있잖아. 예, 삼천리에서 이제 내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도로 가면 도에서 그 이제 의무적 투자 재원이라서 시군에 분배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이제 저번에 이제 조례가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돼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이제 지원할 수 조례를 있는 왜 만들었어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취약 답답해서 지역. 만든 거지 답답해도 우리 평균. 예.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 한정돼 있고 근데 삼천리에서 이익만 창출하려고 배관 투자비를 쓰진 않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 우리 평택시에서 의원들이나 그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준 거 아닙니까? 하고다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근데 의원님 저희 이제 우리 보급률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뭐 지역 그 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급률이 이제 2016년 9월 현재 90.7%입니다. 이게 그 보면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 우리랑 비슷한 여건을 이걸 보면 행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 가서 이 얘기했다면 내 말 듣는다고.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원님들의 예를 들면 화성시 72%밖에 그 양반들이 평택시 지킨 사람들이요. 농어촌 지역의 자연불학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높긴 해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도 취약 지역이 있고 삼천리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지 알아요? 전수조사입니다. 이익 없다고 안 합니다. 삼천리는 이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천리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그 독과점 저 형태를 좀 탈바꿈 시켜줘야지. 저기 저희가 그 저번에 이제 의원님이 그 아니 이제 다 들어와가지고 아파트에 있다가 아파트에 저기 평택시를 여기까지 지키고 애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애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농어촌 지역의 농민들입니다. 어떤 마을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 잘 내지. 평택시 말 잘 들어요. 행정도 신뢰도 잘해주고 민원사항도 별로 없고 그런 지역에 뭘 혜택을 줘야지. 그래서 이제 조례를 이제 조례 말 달콤 가구당 2017년부터 200만 원 달콤 고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농어촌 지역에 자연물학에다가 전부 깨서 공급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의원님 이제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예를 들면 뭐 자부담이 1,000만 원이다, 뭐 700만 원, 80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경제성이 너무 없으면 그래서 그 좀 도시가스를 이렇게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 모르는 거 아닌데도 제가 다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농어촌 지역에 네. 도시가스 공급해 주든지 LPG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 아니야. LPG 고작 해봐야 2군데 3군데 아닙니까? 5억 주고 가지고. 근데 이제 LPG도 저희가 그래서 이제 LPG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LPG 가스 농촌에 이제 도시가스를 놓기에는 너무 이제 자부담 그 시설 부담금이 많은 수요자 부담금이 많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LPG 가스가 적절을 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도 LPG 가스보다는 도시가스를 자꾸 이제 원하시는 좀 더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LPG 소형가스 를 이용을 해서 소형가스 저장 시설을 이용해서 좀 가스 보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에 5대 의회 때 농어촌 지역에 20억씩 지원해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폐기가 됐잖아요. 예, 그 있습니다. 예산에 월 뭐뭐한 말 들어가니까 예.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꼭 단결을 해주면 되는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조례가 이제 폐지되고 이제 새로운 조례로 바뀌었는데 자꾸 200만 원 줘가지고 뭐합니까? 삼천리 가스에서 저 개인 업체에서 이익성 없다고 아주 지적해서 빼버리는데 이들아만은 조례요 농어촌 지역에.
하여간 그 저기 어느 지역이 들어왔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이 저기 30일 시구에 북부에하고 평택시에 네 군데 5군데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삼천리가 전수조사해서 여기 타다 없습니다 해가지고 딴 동네 돌리고 그럼 조례 만들어 봐라 그것도 저기 그 무용지물 조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유명무실에 조례가 돼버린다고. 이번에 물론 2017년부터 시행을 한다니까 예. 내년도 연말에 가서 전수조사하면 나오겠지만은 밑가고 내냐고 그걸 밑게 불하게 내냐고. 이제 의원님 그 의무적 투자 재원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요. 우리 시가 사실 배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일자리 경제과에서 기업정책과로 바뀌었는데 업무가 녹색 에너지 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상위권입니다. 이 경기도 도민들이 노력해서 한건 예, 알겠지만은 예. 우리 시에서도 좀 경기도 올라가서 경기도에 저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말씀 안 그저도 올라가서 드렸지만 자리 있어요? 올라가서 뭐 그럼요 있죠. 한번 쪼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쪼가. 예 출장 명령서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라가서 그 담당 부서랑 면담을 해서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해서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도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당연히. 이거 예. 괜히 이거 해봐야 그 도시가스는 아구 같은 얘기만 나오는 건데 참 저도 아릅니다. 진짜 모든 지역에 가스 삼천리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이익을 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 농어촌지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예? 시장님도 제대로 설명 못해 이거. 내가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보급률 높이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높이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조가 아니라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돼. 의원님들하고 뭘 합니까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봐야 그 예산 승인 언론만 그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의원님들은 뭘 상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6억을 올렸습니다. 평택시의 도의원, 국회의원, 그다음 경기도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야 돼요. 시의원들한테 요구할 거 없어요. 시의원들은 승인만 해주는데 예산 오는 거. 예,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이제 내년에 6억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통시장 그 바운다리에 보면 골목상권들이 같이 있죠. 근데 골목상권 그 상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론이 전통 시장에만 지원하지 말고 골목 상권도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그 법이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를 좀 묶어서 이제 국도비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상점가를 묶으려면 2,000평방미터 안에 50개 점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 신장 쇼핑몰 거기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요게 시장 중에 예, 신장 쇼핑몰밖에 상점가로 등록 조건이 안 돼요. 약 700명 50개 점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서 좀 그런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연계성 사업을 어떤 식으로 좀 문화 이벤트를 했던지 근데 이제 저번에 저기 2개 더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안내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센터에는 공모 상권의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지원받게끔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얘기가 네. 상인들의 마인드, 상인들의 어떤 생각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시키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안중 전통시장이 서민경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많이 활성화됐어요. 좀 느끼시죠? 더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좀 활발하게 좀 예. 하고 있어요. 거기 옛날에 있던 모습보다도 지금 뭐 기둥이라든가 뭐 전봇대 그 그림 도색 다 넣은 거 있잖아요. 그 참 아이디어 잘했어요. 상 회장님이 워낙 또 그래 상인회장한테 아이디어만 해주지 마시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오게 전통시장을 살릴 의지력만 가지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적인 뭐 행정적인 뭐 전부 따지지 마시고 네. 현실법이 더 중요합니다. 법부도 중요한 게 없어.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는 과감히 투자해 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중기 그 사람들한테 공모 사업 배고 교육받고 뭐 용역 줘서 그 사업이 그 점수 따가지고 공모 사업을 해서 중기청이 예산 받는 것보다도 시에서 어느 전투 시장이 잘 된다. 거기에 투자 계속 해주세요. 네. 선별해 줘가지고 네. 안 되는 데는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됩니다. 대화를 해면. 안주선수 시장 지난번에 상인대학 졸업하고 또 이벤트 행사 때 가봤지만은 좀 성경과장 고생 많으셨어요. 그분들하고 하시는 바람에 많이 활성화 됐죠. 됩니다. 아니 많이 그냥 활성화해주고 있어요. 상인들한테 생각 바꾸라 뭐라고 해서라도 시에서 재정 투자라든가 행정 서비스만 제대로 해주면 따릅니다. 왜 따르냐? 그 사람들이 평택시 공무원을 믿어요. 신뢰성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읍면동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15명 해가지고 실시된 지가 몇 개월 안 됐죠? 실적은 올해, 나오고 있어요? 올해부터 작년에 예산서에서 올해부터 한 네, 실적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읍면동 15명을 계속 우리가 추진 실적을 받고 있는데 작년보다 한 30% 정도 뭐 알선은 읍면동 취업센터에서 1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5,696명 취업 알선냈습니다. 거의 뭐 5,696명.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할 때는 뭐 어떻게 그쵸. 신청 찾아와서 네. 찾아온 것도 있고. 그게 뭐 보통에도 한 명이 배치가 됐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호순에는 10월 4일 날 배치돼서요. 그래, 이렇게 13명밖에 안 돼요. 아직 10월 4일이니까 13명. 왜냐하면 포승 지역에 이제 국가산업단지하고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 취직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교회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